헌법 전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개헌을 해야 되는데 이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해야죠. 근데 국민의힘 강령에도 5.18 정신이 들어가 있어요. 네. 예, 2023년 5월 김능구와 장성철의 직언직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18이 지금 이제 43년 됐는가요? 그 정도 됐죠. 네. 80년이니까. 네. 그런데 아직까지 네. 5.18에 지금 여러 가지가 지금 아직 밝혀지지 못한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최고위원회에서 이야기했고, 네. 박강원 원내대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정치권의 핵심은 과연 그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할 것이냐.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 헌법 전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개헌을 해야 되는데 이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해야죠. 근데 국민의힘 강령에도 5.18 정신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라든지 아니면 국민의힘의 대표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겠다, 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자꾸 이제 헌법 정신에 이번에 안 넣게 되면 계속 또 다른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으로서는 내년 총선에 상당히 좀 부정적인 요인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이 더 적극적으로 자 이거 가지고 원포인트 개헌하자 라고 주장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야 김재원 의원의 망언 망발도 다 이렇게 그냥 수습할 수가 있어요. 지난 대선 때 그 사실은 이 보수 정당이 땅끝까지 내려갔었잖아요. 내려갔는데 정권 교체하리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는데 저는 상당히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좀 공이 크다고 봅니다. 정확한 지적이에요. 예. 왜냐? 이분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네. 약자의 동행. 맞습니다. 이 기득권 정당, 부자 정당이 아니라 우리는 약자 동행을 하겠다. 네. 그리고 영남 정당. 네. 영남 정당이 아니라 우리는 호남으로 네. 호남으로 다가가겠다. 네. 그 본인이 가서 이 망월동 가서 무릎 꿇고 그렇죠. 사죄했잖아요. 그리고 청년들하고 자기들 네. 청년 정치와 함께 하겠다. 네. 이게 꼴통 정당의 그런 이미지에서 이 세 가지가 상당히 국민의힘에 대해서 사람들이 긴가민가 하면서도 그게 먼저 또 달려간 사람도 있고 그래서 20대 남자에서는 또 이대남이라 해가지고 옛날 같으면은 어림도 없죠. 한 자릿수 퀴즈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이제 보니까 뭐 비슷했다는 거지 옛날에는 사실 한 자릿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 세 가지 포인트가 국민의힘이 윤석열 같은 이렇게 영선 예를 들면은 이 정치라고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국회의원 되는 데는 본인이 개인기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대한 단단한 기반을 마련했던 거 아닐까 싶거든요. 범여권에서는 다들 전부 다 목소리를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은 지난 이 나경원 대표도 예를 들면 출마도 못하고 네. 안철수 지금 의원 같은 경우도 이진복 수석이 가만히 있어라 네. 하니까 그 다음부터 그냥 입을 닫아버리고 뭐 그게 폐인이 됐든 어쨌든 간에 그런 분위기에서 이준석 전 대표는 계속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한 말이 이 역시 청년 정신이다. 청년 정신은 저항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이준석 대표의 메시지 가치에 대해서 찬반이 있을 망정 어쨌든 그 정신은 우리 정치에서 굉장히 지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용기 있게 도전한다라는 것이 예. 청년 정신이고 그것을 가장 잘 발현시키는 것이 이준석 대표고 천하용인 팀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들이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에 있어서 좀 소금과 같은 역할을 제대로 할 날이 와야 된다. 근데 지금 정권과 기득권을 권력을 갖고 있는 윤핵관들은요. 그 사람들은 같은 편이라고 생각 안 하더라고요. 그냥 내부 총질자라고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쟤는 해방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사람들은 그냥 우리 쪽 사람이 아니다. 우리 보수우파 정당의 플랫폼에서 같이 정치하는 동지가 전혀 아니다라고 확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저는 참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검사란 직업은 피의자와 검사, 심판자로만 있다 보니까 이 중간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들 피의자와 검사 간에 대화 타협을 한다? 이것도 좀 이야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랑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게 정치랑 안 어울리는 거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자기 당내에 쓴소리 하는 사람들도 다들 그 표현을 했잖아요. 적이라고. 예를 들면 내부 총질. 내부 총질은 적이잖아요, 이게. 대통령의 생각이 좀 바뀐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 2주 전에 국무위원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했냐면 안에서 듣기 어려운
그래서 밖에서 불편한, 듣기 거북한 그런 소리 잘 들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5월 9일날 기자들 만나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 윤석열 정권이 좀 바로 갈 수 있도록 기사도 잘 써주시고 때로는 혼내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대통령의 마음이 조금 열려가는 거 아니냐. 다른 소리, 쓴소리, 내 지시에만 따르지 않더라도 다른 얘기하는 것을 들을 기본적인 자세가 생긴 것이 아니냐라고 저 기대를 해봅니다. 그 제가 이제 지난주에 저온산 전국 진단을 했는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한미 정상회담 때문에 상당히 좀 이렇게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기분이 엄청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도 너무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김에 제가 한마디 했어요. 네. 도어스태핑 재개해라. 다시 열어라. 네. 안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본인은 아주 바랄 것 같아. 본인은 아마 제 생각에는 제가 지금까지 봤던 윤 대통령 같은 하고 싶어. 네. 진짜 몸부림칠 정도로 나는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얼마나 폼이 있어요? 네. 6대 대통령도 감히 함부로 못했던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이게. 그래서 저는 그런데 거기에서 너무 데미지가 많았다 보니까 근데 그걸 좀 체계 있게 준비를 하고 한 번만 정도 이렇게 그걸 해가지고 뭔가 긍정적이 된다면은 네. 저는 아마 그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는 뭐 일주일에 몇 번 한다. 매일 하는 게 아니고 라고 뭐 준비도 어찌 한다. 뭐 이런 형식적인 것을 좀 갖추더라도 본인은 굉장히 하고 싶어 한다고 저는 봅니다. 대표님 생각 정확하세요. 본인은 네. 하고 싶어 하는데 네. 참모들이 지금 결사적으로 주문을 결사적으로 많이 내고 있어요. 반대한다는데. 지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거 해봐라. 그 다음에 또 꼬투리 잡혀가지고 말 실수한 거 또 언론에서 그 또 공든탑이 한 방에 무너지고 네. 이러니까. 네, 그래서 참모들이 지금 맡고 있어가지고 네. 언제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또 도어스토핑 하셔야 네. 대표님 기사 쓰실 게 많아지고 저희 같은 사람은 평론할 거리가 많아지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뉴스에 보니까 그 국민의힘에서 네. 라디오와 뭐 이런 방송에 패널들 이렇게 편향 이 문제 제기를 했더라고요. 어제 한 게 아니라 2주 전에 했죠. 예, 어제도 뭐 또 어제도 했는가 했어요? 봐. 예를 들면. 또 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우리 장 저예요, 사장님 저. 같은 분을 저예요, 저. 박성준 박이정통위원회 간사가 예. 그 판넬 하나 만들어가지고 기자들 앞에서 장성철, 이현주는 보수 쪽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규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수 참칭 패널에서 보수 쪽 패널이 아닌 걸로 격화됐어요. 그래서 이게 좌우 저 그래서 많이 맞출 때 잘리고 좀 있어요. 이렇게 그렇겠네요. 이게. 많이 잘리고 있어요, 방송에. 국민이 왜 저런 못된 것만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언론의 자유가 있는 것이고 편성권의 자유가 있는 것인데 자기네들 편을 들어주지 않고 자신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우리 사람 아니고 저 사람은 방송 출연시키지 마. 이러한 입장과 태도가 맞는 것이냐. 부적절한 행동들을 하고 있어서 참 서글프기도 하고 안타깝습니다. 근데 어쨌든 국민 입장에서는 그 대통령이 자신감을 갖고 좀 그런 이야기도 하고 쓴소리도 듣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 괜히 기분이 좋아 보여요. 제 생각에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비판하더라도 대통령이잖아요. 그럼 국민의 모든 삶이 대통령이 제에서는 대통령이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나라 특히. 그래서 좀 자신감을 더 갖고 나갔으면 좋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지지율 상승도 완만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지율 상승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30%대인 것 같고요. 예. 또한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은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정말 잘못하고 있다, 아주 잘못하고 있다라는 예. 극단적인 반감층이 50%가 항상 넘어요. 전체의 50%가 네, 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잘못했다. 부정청의 한 80%가 되더라고 이게. 80%가 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대략 60% 부정평가면은 저번 주 한 거 보니까 53%가 매우 잘못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매우 잘못했으면요 웬만큼 노력을 해서는 마음을 안 돌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 마음을 어떻게 돌릴 것이냐. 그것이 내년 총선에 가장 큰 숙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대통령도 기분 좋고 국민의힘 최고위원들도 기분 되게 좋대요. 왜냐하면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얼마 전에 유럽을 갔다 오면요 나토 무슨 회의 참석하러 갔더니 한덕수 국무총리를 붙잡고 아니 바이든 앞에서 그렇게 노래도 잘하시고 정말 분위기 너무 좋았다. 그러면서 계속 나토에 있던 유럽에 있는 정상들이 와가지고 칭찬을 그렇게 많이 하더래요. 그래서 국격이 많이 높아졌다고 자기네들이 얘기를 해요. 국격이 높아졌다. 네.
그런 야. 표현을 써요 지금 최고위원들이. 그래서 그러한 인식과 판단이라면 과연 저 사람들이 내년 총선을 이길 만한 전략을 제대로 짤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아메리칸 파이죠. 네. 네. Long 야, time 네. ago, I can still remember. 예. 그 내년 총선은 암만 해도 모두 다 예측하겠지만 수도권 선거가 총선 승부를 가늠을 할 건데 절대적인 이게서 제 생각에는 선거구제 개표 카드를 뭐 준비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 싶은데 어때요? 개편은 안 돼요. 아, 안 된다고 네, 봅니까? 얼마 전에도 네. 500인 연습회의를 했었는데 거기서도 여러 가지 안이 나왔지만 그거를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네. 또한 여야 지도부가 국회의원들이 안 받아들여요. 자기네 지역구가 없어질 수도 있고 공천을 못 받을 수 있는데 선거구제 개편 자체를 본인들 하기 싫어하는 것 같고요. 결국에는 비례대표 이 선거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위성정당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런 정도의 선거 제도 개편이 이루어질 것 같지 지역구는 전혀 변동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네. 제가 이제 선거에 대한 촉이 있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렇게 저렇게 시뮬레이션 하더라도 수도권에서 답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김남국이다, 이재명 리스크다 해가지고 민주당이 네. 저렇게 박살나는 같이 보이지만 여전히 대통령 지지율은 그 30%에 머물고 있고 정당 지지율 봐봐요. 어떤 조사에 보면은 민주당이 아직 앞서는 데도 있어요. 그렇죠. 그게 그만큼 아까 부정평가 매우 잘못한다가 50% 넘고 있다고 그랬잖아.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소선거구제일 때는 수도권에서 지난 총선에서 확 뒤바뀌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해보면은 이건 숫자로 나오거든요. 그렇죠. 답이 안 나온다면 뭔가 해야죠. 네. 여당이기 때문에. 근데 민주당이 안 받아들이잖아요. 수도권에서 중대선거구제를 개편하면 자기네들 의석수가 줄어들 텐데.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도 예를 들면 현재 비명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현재 양자 독식 그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그게 맞죠. 목소리가 많거든요. 그게 맞죠. 이쪽도 어쨌든 간에 좀 민주당의 새로운 야당 건설을 네. 위해서는 자기들도 새로운 정치 명분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는 접목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게 언제냐 하면은 아마 이 국회의장은 6월까지로 봤지만 네. 좀 더 갈 겁니다. 이게 찬바람이 불 때, 그때쯤 돼서 추석 지나서 그때 되면 시뮬레이션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도 이런데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네. 그리고 민주당도 변화는 불가피하게 되는 거고 그 지점에서 아마 저는 사실 보면 바뀔 때 좀 됐거든요. 소선거구제가.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예상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대표님의 전망이 맞길 정말 바랍니다.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그 저는 항상 좀 희망을 담겨서 이야기합니다. 네. 예.